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권주라고 합니다. 우선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은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 이게 천차만별이라서 열리는 게 시간이 천차만별이라서 우선은 로그인을 우선 먼저 해주세요. 우선 저희가 기존에 뭐 PPT 파일 나눠드렸었는데 이걸로 이메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메일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5.6을 제가 아마 설치를 부탁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5.6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 옆에 하단표가 있어요. 거기서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 코어 데이터가 이게 체크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체크가 돼 있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메타 휴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적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회의 3인칭 하고 프로젝트 위치는 여기 폴더가 하나 있는데 프로젝트 위치 폴더를 누르시고 하시면 되는데 폴더명은 영어로 시작을 해야 돼요. 한글로 하지 마시고 영어로 시작을 숫자로 시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어도 안 돼요. 영어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도 영어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숫자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왜 그런 거냐면 프로그래밍적이에요. 원래 프로그래밍에서 숫자로 시작하거나 띄어쓰기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셔가지고 이 화면이 나오면 됩니다. 이 화면이 되면은 오늘의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우선 이 화면을 PPT를 참고하셔가지고 이 화면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우선은 이 화면을 먼저 띄워주시고요. 이제 언리얼에 관해서 조금 띄워질 때 동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원래 게임 엔진입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영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맥이나 그런 거 많이 쓰시는데 맥에서도 우선 설치는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이메일로 제가 로그인을 부탁드렸는데 예전에 버그가 있었어요. SNS처럼 로그인을 하면은 나중에 계정 연동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동이 안 됐어요. 그리고 가입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마 고쳐졌을 텐데 이메일로 가입을 하셔야지 나중에 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SNS로 로그인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언리언진을 왜 써야 될까요? 이건 예전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우선 우리가 뭔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이제 저 프리프로덕션, 잘 아시겠네요. 프리프로덕션 단계를 거쳐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 3D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모델링이 필요하잖아요. 모델링은 당연하지만 맥스, 마야, 블렌더 그런 3D 모델링 툴에서 가져옵니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거기서 주죠. 그 다음에 이제 VFX, 이제 특수효과 그런 것도 후딘이라든지 그런 데서 만들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언리얼은 이 갖고 온 것들을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죠. 조합을 해가지고 하는데 최종 렌더링도 언리얼에서 안 했어요.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프리미어 이제 그쪽으로 이제 후보정 이제 하는 거죠. 미스티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후보정 처리를 하는. 그러니까 보시면 프로그램이 이 콘텐츠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언리얼은 어떤가 하면은 언리얼에서 지금은 모델링 정도만 조금 힘듭니다. 모델링 모드가 있긴 해요. 근데 캐릭터라든지 그런 거는 여전히 마야, 3D 맥스 그런 데 사는데 이제 여기서 대단해지는 거죠. 푸딘이라고 특수효과를 만드는 것도 나이아가라라고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네마틱, 영상 촬영 그런 것도 다 언리얼 안에 있어요. 언리얼 안에서 IC VFX라고 아시죠? 모르시나요? 인카메라 VFX라고 해가지고 안에서 카메라를 다룰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카메라를 줌을 돌리면 언리얼 안에 있는 카메라도 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움직이면은 언리얼 상에서도 이게 움직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델링 정도만 하고 언리얼 상에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 비용이 절감됩니다. 왜냐하면 언리얼 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모델링 하는 사람, 툴 다루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후딘이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프리미어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단순화되다 보니까 언리얼 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절감되죠. 제가 이번에 언리얼 엔진 5.6 버전을 좀 설치를 부탁드렸어요. 근데 5.6 버전이 6월 3일 날 나왔습니다.
약간 보름 전이죠. 보름 전인데 이거가 굉장히 최신 버전이에요. 근데 강사들은 원래 사실 그런 최신 버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안정화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잘 쓰지 않는데 왜 이번에 썼냐? 메타휴먼이 엄청 바뀌었어요. 5.5랑 5.6의 메타휴먼은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5.5 버전을 가르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건 가르치자마자 옛날 기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안전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 5.6을 가르치는 게 아무래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가르치는 게 맞을 것 같다 해가지고 5.6으로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메타 옵션에서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 코어 데이터가 깔려 있어야 돼요. 이거 5.6에서는 이거를 포함시켜서 하고 5.5에서는 웹에서 갖고 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게임에서 3인칭하고 프로젝트 위치는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 시작해야 하고 띄어쓰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 숫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첫 글자는 무조건 A나 Z 그 영어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띄어쓰기나 숫자로 시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 쪽을 앞으로 계속 하실 거다 하면은 원예는 아마 피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 띄우셨을까요? 분명히 온라인 분들에서는 이거 띄우는 것조차 지금 버거우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우선은 말씀드리자면 내장 그래픽을 만약에 돌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여기까지 오시는 것조차 조금 힘들어요. 이걸 띄우는 창을 띄우는 것조차도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만약에 그래픽 카드를 최소 뭘 쓰면 좋냐 하면은 RTX 3060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저는 우선은 만약에 작업을 한다든지 교육을 할 때 최소 정도의 기준을 잡습니다. 3060 정도를 교육을 좀 진행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오프라인 분들에서 할 수 있는 컴퓨터는 4060이에요. 조금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수업에는 아마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선 여기까지 오셨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재밌었죠? Alt P. 여기 위에 녹색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단축키는 Alt P입니다. 로봇이 하나 나오죠. 로봇에서 나오는데 여기 WASD를 누르면 로봇이 움직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를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익숙한 키 조작일 거예요. 그래서 점프도 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화면 전향도 되죠. 그 다음에 WASD로 움직일 수도 있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도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언리얼상에서 제공해주는 캐릭터입니다. 이걸로 나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게임 같은 것도 만드실 수 있고 또 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미리 만들어 놓은 애예요. 그래서 ESC를 누르면은 이 모드를 나갑니다. 이 모드는 자기가 맞는 걸 조금 확인하고 싶거나 그럴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건 알아도 계속 나오실 거예요, RTP는. 그래서 얘 이름은 서드퍼슨이라고 합니다. 서드퍼슨이라고 해가지고 언리얼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캐릭터다. 그래서 이 캐릭터는 그리고 재밌는 게 일반 성인 여성의 키하고 비슷합니다. 실제 165 정도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일반 여성의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조금 나올 개념인데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나와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면은 우선은 인터페이스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지금 게임 화면처럼 창이 크게 보이죠. 이거를 뷰포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환경을 볼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으면서 배치를 하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뷰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저거는 당연하지만 메뉴바. 모든 프로그램 다 있죠. 왼쪽 위에 메뉴바. 그 다음에 메뉴바 아래 툴바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툴바는 뭐냐면은 언리얼은 굉장히 조금 많아요. 뭐가 기능이. 그러다 보니까 이 툴바에서 너 어차피 이런 기능들 많이 쓰잖아. 그런 애들을 좀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조금 많이 쓰는 기능들이나 오브젝트를 만든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모아놓은 게 툴바입니다. 그리고 아웃라이너는 이 뷰포트 안에 이 물건들 보시죠. 이 물건들의 리스트입니다. 이 물건들의 이름이 다 여기 있어요. 아웃라이너.
그래서 뭔가를 배치하면은 여기 없다가 뭔가 우리가 여기다 배치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리스트, 그의 이름의 리스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의 리스트다. 근데 이 물건들을 언리얼에서는 액터라고 합니다. 액터. 배우죠. 이게 하나의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얘네들이 다 액터들이에요. 이런 환경 에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액터라고 합니다. 언리얼에서는. 액터라고 하고 우리가 액터를 배치하면은 아웃라이너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뷰포트에 배치되지 않으면 추가되지 않아요. 아웃라이너에 뷰포트에 배치하면은 여기 리스트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 창은 우리가 여기서 물건을 선택하거나 액터를 선택하거나 아웃라인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액터에 대한 성질이 나옵니다. 그 액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수치를 갖고 있고 그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액터의 성질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디테일 창입니다. 처음에는 살짝 그리고 콘텐츠 브라우저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하나가 올라올 겁니다. 이게 콘텐츠 브라우저라는데 얘는 우리가 뭔가 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 물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준비를 해야 하잖아. 약간 창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뷰포트에 처음에 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뷰포트를 추가를 합니다. 벡터를. 그렇게 되면 추가하면은 아웃라이너에 추가가 되는 형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하고 보니까 살짝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연극에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연극에는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뷰포트는 무대예요. 연극 무대. 연극 무대고 액터는 무대 위에 있는 모든 소품, 빛, 그다음에 뮤지컬 배우, 그다음에 의상, 뭐 소품, 그게 다 액터들인 거예요. 그다음에 아웃라이너는 무대 위로 올라온 모든 것들인 거예요. 소품이 됐든 배우 이름이 있으면 배우 이름이 여기 있겠죠. 그리고 의자가 있으면 무대 위에 의자가 있으면 의자가 있을 것이고 배우가 올라서면 배우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액터들의 리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 브라우저는 창고 뒤에 이제 스태프들이 무대에 올릴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대에 준비해. 그리고 디테일 창은 우리가 선택한 배우의 상태인 거예요. 현재 상태. 그래서 우리가 주연 배우를 클릭했어요. 그러면은 그 주연 배우에 대한 컨디션이라든지 뭐 키, 뭐 그런 디테일한 설정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무대, 그다음에 배우 리스트, 그다음 여기는 참고, 그다음에 여기는 배우들의 현재 디테일한 설정. 그리고 이건 마우스 액션인데 이거는 뒤에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실제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한 물건을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아무 물건이나 괜찮아요. 선택해보셨나요? 그렇게 되면은 노란색 윤곽선으로 하면서 뭔가 이렇게 화살표 같은 애가 나와요. 이게 선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걔를. 선택을 한 액터들은 노란색으로 외곽선이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보면은 그 액터들의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호출이 됩니다. 이건 근데 별로 어렵지 않죠.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잘 보세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세요. 누른 채로. 누른 채로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나요? 움직이나요? 이게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개념이냐면은 움직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고개가 있으면 고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하지 않습니다. 고개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지한 채로 아까 우리가 서드 퍼슨을 움직일 때 WASD를 눌렀잖아요. 그걸 누른 채로 WASD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슈퍼맨처럼 움직여요. 이거는 게임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적응이 빠르실 거예요. 좀 이런 게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W는 앞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S는 뒤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A는
왼쪽, D는 오른쪽. 근데 이거를 움직이실 때는 꼭 오른쪽을 클릭을 유지한 채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동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세기 때문에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 유지한 채로 E 키, WASD 바로 옆에 있죠. 위에 E 키. 그러면은 위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수직으로 이동해요. 수직으로 이동은 뭔가 옆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이동합니다. 그다음에 Q키를 누르시면은 하강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면은 한 6개 안에 다 있어요. WASD, 그다음 EQ가 6개 안에 다 있죠. 그걸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드래그 하시면 확대랑 축소가 가능합니다. 되나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벡터를 찾고 싶어요. 그럼 아웃라이너에서 하나를 클릭을 합니다.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걸 찾고 싶어. 그럼 아웃라인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F키는 파인드 키예요. 그래가지고 그 벡터를 바로 어디 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바로 그 벡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좁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엄청 넓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럴 때는 F키로 자신이 원하는 액터를 아웃라인에서 선택한 다음에 F키로 가셔갖고 그 액터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액터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저희가 액터가 이 뷰포트 안에 있는 리스트, 오브젝트들을 액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툴바에서 큐브에 플러스 달린 애가 있어요. 여기서 쉐이프, 모양이죠. 그 다음에 큐브를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기즈모라는 애가 나옵니다. 3D 프로그램에서는 기즈모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기즈모가 뭐냐면은 이 세 개의 방향으로 화살표가 지금 아마 돼 있으실 거예요. 맞죠? 이게 얘를 기즈모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3D 프로그램 가도 다 기즈모라고 해요. 그래서 기즈모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근데 기즈모를 하실 때, 빨간색 저거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즈모의 방향이 있어요. 기즈모의 파란색은 상하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녹색하고 빨간색은 이렇게 위가 아니라 측면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측면으로. 근데 자기가 이동하고 싶은 축을 살짝 마우스를 갖다 대면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왼쪽을 유지한 채로 움직이시면 걔가 움직입니다. 축을 노란색으로 선택하니까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축을 갖다 대면 노란색으로 변해요. 노란색으로 변했을 때 움직이시면은 걔가 드래그 하시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란색을 자꾸 움직이시면 무조건 측면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상하로만 움직입니다. 근데 상하로 움직이는 건 알겠어. 근데 Y축하고 X축이 있어요. 근데 얘는 둘 다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좌우로. 측면으로만.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X축은 빨간색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빨간색하고 Y축은 연두 녹색인데 빨간색은 무대의 앞 뒤에요. 그래서 제가 X축을 움직이면은 여기다가 여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앞뒤로. 그리고 Y축을 누르시면 제가 여기서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콘텐츠를 만들 때 어느 방향에서 만들어야 하냐면은 X축, 그러니까 무대 앞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콘텐츠를 만드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잡고 움직이시면은 노란색으로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움직이는 것까지 되셨죠. 이때 단축키가 있는데 W입니다. W. W키를 누르시면은 이동에 관한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실 때 이게 있어요. 이게 스냅이에요. 스냅이란 기능인데 이게 파란색이 돼 있으면은 활성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 옆에 숫자 10을 눌러보시면은 지금 초기 설정이 10으로 돼 있는데 얘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10씩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10이 이게 단위가 뭐냐면은 1이 1cm입니다. 그럼 10이면 10cm겠죠. 그리고 100이면은 1m겠죠.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10cm씩 움직입니다. 근데 내가 이게 너무 짜잘해. 조금 더 올리고 싶으면 여기서 숫자를 바꾸시면 됩니다. 500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500으로 하면 한 번 움직일 때 5m씩 움직입니다, 얘가. 그리고 만약에 나는 좀 더 자잘하게 맞추고 싶어 하면은 이 파란색 이 아이콘을 끄시면 흰색으로 변해요. 그러면은 스냅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처음 하실 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점이 막 5자리까지도 이렇게 가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정교하게 맞추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스냅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W 옆에 E 키가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 갈 겁니다, 지금. W 키 옆에 E 키가 있어요. E 키는 회전을 시킵니다. 벡터를. 기즈모의 모양이 바뀌어요. 기즈모의 모양이 바뀌셨나요? E 키를 누르니까. 얘는 그 축으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회전을. 그래서 색깔은 똑같아요. 그래서 파란색은 이렇게 어, 위로 회전하지 않고 측면으로만 회전하고 하는데 여기 이동도 됐지만은 회전도 Alt 키를 누르시고 하시면은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시면은 복사가 돼요. 액터가 그대로. 이거는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얘도 스냅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각도 이거 스냅이라는 거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정해진 값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도 한 번 움직일 때 10도씩 움직여요. 10도씩. 한 번 움직일 때 10도, 10도, 10도. 당연하지만은 저 숫자를 10도를 눌러보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 각도를 더 줄 수가 있어요. 1도, 5도, 뭐 그런 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W 지금 E 했죠? 또 이 옆에 R키가 있습니다. R키는 크기를 변경시켜요. 이 액터의. 크기를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똑같이 노란색 축을 잡을 수 있는데 이동과 마찬가지로 얘 보면은 작게 축과 축 사이에 선이 연결돼 있어요. 축과 축 사이에 선이 작게. 여기를 잡으면은 축을 두 개를 잡는 겁니다. 작게. 좀 확대를 잘 안 보이시면 조금 약간 확대를 하신다는 그러면 보이실 텐데 축과 축 사이에 뭔가 대각선으로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 선을 하시면은 선택되지 않은 방향 이외에 움직이시는 겁니다. 만약에 녹색과 빨간색, Y축과 X축이죠. 측면으로 움직이는 그 두 축을 잡고 하면은 절대 상하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하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측면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좀 자유롭게. 당연하지만 얘도 크기를 한 번씩 키울 수 있는데 스냅이 있습니다. 그래서 0.25씩 한 번 키울 때마다 커져요. 당연히 스냅을 끌 수도 있고 스냅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스냅이 좀 불편하고 정교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액터를 지금 누르신 상태에서 옆에 보시면 디테일 창이 있습니다. 아까 디테일 창은 이 액터의 성질이나 현재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 빨간색, 녹색, 하늘색, 아니요, 파란색 이렇게 있죠. 이게 X, Y, Z 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수점까지 정교하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스냅을 이용하되 만약에 내가 정교한 작업을 요구한다 하면은 이거를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키. 큐키가 있는데 큐키는 그냥 단순하게 선택하는 모드예요. 벡터를 선택. 뭐 변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는 키입니다. 근데 왜냐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W를 눌러놓고 딴짓하다가 어느 때 보면은 벡터가 변형돼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지고. 그런 미연에 방지하고자 Q키를 누르시면 그냥 뭔가 상태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만 하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면은 다수를 선택해요. 다수의 액터를. Shift는 많이 쓰는 개념이죠. 많은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 개의 원래는 이거 아까 누르면 이거 하나만 선택이 됐어요. 하나 선택되고 하나 선택되고 하나 선택되고 있는데 Shift를 누르시면은 이게 다수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리트 키는 이걸 삭제하는 키입니다. 삭제. 컨트롤 Z를 누르면은 모든 프로그램의 공통점이죠.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질문 들어오는데 기준모가 안 보이거나 이런 벡터들을 했는데 이게 안 보일 때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높은 확률로 G키를 눌렀을 겁니다. G키. G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기준모랑 그런 게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었던 이런 S들도 안 보일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게임 모드예요. 게임 모드라고 가지고 내가 만든 콘텐츠가 게임 상에서는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한번 프리뷰 형식으로 살짝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프리뷰 했을 때는 게임에서는 기준모나 그런 게 필요가 없죠. 보일 필요가. 그래가지고 그런 게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다가 만약에 왜 기준모나 그런 게 안 보이지 하면 아마도 G키를 눌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배웠죠. 액터를 하나 만들어서 모양을 수정하고 그리고 회전을 하고 복사를 하고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해답은 이거예요. 우선은 납작한 벽 하나를 만들겠죠. 눌러가지고 그러면은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이동을 바로 옆으로 뭐 Y축이나 X축을 잡고 하면은 똑바로 이동이 되겠죠. 뭐 다른 데 이동 안 하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큐브를 만들어서 해도 되지만 얘를 복사해가지고 90도로 돌리면 되겠죠. 90도로 돌리면은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벽들도 그냥 얘를 90도로 회전시킨 다음에 뒤로 깔고, 뒤로 깔고, 뒤로 깔고 하고 마지막 지붕은 얘를 엎은 다음에 복사해서 엎은 다음에 위로 올려가지고 크기만 키우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죠. 알고 보니까. 배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복사, 회전, 복사 하고 다 복사랑 회전문으로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모델링 모드에서 굉장히 쉬워요.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액터에서 그냥 빼기를 하는 그런 모드가 있거든요. 그거 하면 바로 문은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운 것만으로도 우선은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다. 여기 채팅창에서 질문 하나가 올라오신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큐브를 갖고 했었을 때 얘가 옆으로 들면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양쪽으로. 이분 질문은 왜 한쪽으로 이렇게 늘릴 수는 없냐 그런 질문이셨어요. 근데 그게 PPT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피벗 포인트라는 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의 중심점이라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얘의 중심에 얘가 있습니다. 이 중심에 기즈모가 중심에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에 있으니까 얘를 늘리면 양쪽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피벗 포인트를 옮기시면은 한쪽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언리얼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교환에는 없어요. 근데 이거 피벗 포인트를 바꾸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죠. 마우스가 없네. 피벗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을 한쪽에다가 세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쪽에다가 피벗 포인트를 세팅하고 싶어. 피벗, 그다음에 set pivot offset here. 여기서 자기가 왼쪽에다가 피벗을 설정하고 여기다가 피벗을 설정하고 그러면은 얘가 여기 피벗 포인트가 왼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때 늘리시면 아마 왼쪽으로 얘가 늘려질 겁니다. 한쪽으로. 에셋이 뭔지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
에셋이란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기가 있잖아요. 나는 영상 촬영이 특기인데 모델링을 못해. 나도 음악을 못 만들어. 나는 애니메이션을 줄 줄 몰라. 그렇게 자신의 특기인 분야는 있는데 자신이 못하는 분야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콘텐츠를 못 만들까요? 아니죠. 이거 뭐 다른 데도 있지만은 마켓이 있어요. 마켓이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유용한 기능들을 먼저 모델링이 됐던 애니메이션이 됐던 뭐 프로그래밍이 됐던 이미 올려놓은 탭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탭에 가시면은 언리얼에 필요한 에셋들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모델링, 시네마틱, 배경, VFX, 사운드, 블루프린트 등 이미 만들어진 약간 뭐 내가 못 만드는 그런 기술력이 부족하더라도 높은 품질의 에셋을 사면은 됩니다. 사면 해결이 돼요. 돈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자신의 제가 아까 로그인 하실 때 자신의 아이디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바로 불러올 텐데 탭에서 바로 불러올 텐데 자신의 아이디와 동일해야지 이게 자신의 프로젝트가 들어옵니다. 만약에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거나 다른 뭐 계정이다 하시면은 뭔가 이게 권한 문제로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아까 이메일로 로그인 하신 아이디로 탭을 접속을 해야 합니다. 접속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아까 우리가 큐브 만들었죠. 큐브 거기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탭이라고 있어요. 탭. 아까 쉐이프 만들려고 들어갔었던데 위에 보시면은 탭이라고 있습니다. 탭. 탭이 언리얼에서 에셋을 구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하죠. 꼭 아까 우리가 처음에 런처를 구동할 때 자신의 아이디와 근데 좀 이따가 로그인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동일한 아이디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탭에서는 한 달에 2번씩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에셋을. 그래서 무료로 다운받으시면은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괜찮으시다면 자신의 계정에 계속 추가를 하시면 언젠가는 쓰실 수 있을 테니까 추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3개씩 풀어요. 매달 2번에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번에 탭을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은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게 검색창이 있어요. 여기다가 KCISA라고 쳐보겠습니다. 이게 한국문화정보원 이제 약자거든요. 그리고 쳐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올 거예요. 에셋들이. 이거는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쓰시라고 에셋을 올려놓은 건 다 무료죠. 무료로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품질도 굉장히 좋아요. 품질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만들다 보시다 보면은 약간 그런 게 많아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만드는 지원사업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그런 거를 막 모델링 다 해가지고 텍스처 입히고 그런 걸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운받아야 할 거는 프라이트넷에는 인터랙티브 프로스 볼륨 2입니다. 이렇게 치셔도 돼요. 근데 KCISA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안에서 여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서 라이브러리 추가하셔도 되고 바로 프로젝트에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처음 만약에 이걸 하시는 분들은 라이센스 창이 라이센스가 이렇게 된다 창이 뜨실 거예요. 그때 업세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5.6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5.6. 근데 이 에셋은 지금 현재 5.4까지만 지원합니다. 5.4. 근데 이게 5.4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막 무조건 안 돼.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모델링이라든지 약간 간단한 것들은 저게 좀 포함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함되지 않는 에셋에서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을 골라주셔가지고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5.6에서는 원래 팹이 기본적으로 원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있으셔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은 다른 방법이지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팹닷컴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어, 웹으로 펩닷컴에 접속을 하세요. 웹으로 웹사이트로. 그다음에 검색이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펩닷컴에 들어오시면 아까 거기로는 그게 없지만 여기 보시면은 기간 한정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웹으로 접속을 하시면. 이건 나중에 받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웹사이트에서 KISA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찾으셨나요? 여기서 내 라이브러리에 추가하겠습니다. 내 라이브러리라는 건 내가 이 라이브러리를 써서 내 라이브러리에 영구적으로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걸 추가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계정에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를 하실 때도 굳이 막 추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가 돼 있어요. 자기들 라이브러리에. 그래서 여기서 추가를 하셨으면 런처에서 보기, 그다음에 열려고 팝업창이 뜨면 열기 하시면은 이 에픽 게임즈 런처 창이 뜰 거예요. 런처 창이. 여기서 팸 아래로 내려보시면 팸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팸 라이브러리. 그러면 여기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런처에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래 프로젝트에 추가해서 프로젝트를 검색하는데 여기서 모든 프로젝트를 표시를 합니다. 모든 프로젝트. 그러면은 자신이 만든 이름의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있으시죠? 거기서 걔를 누른 다음에 그러면 얘가 버전이 호환 안 된다고 나오죠. 아까처럼 5.4 하고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추가를 누르시면은 아까 그거 조금 복잡하죠. 아까는 그냥 탭닷컴 들어가가지고 추가만 하면 됐는데 얘는 한 번 런처를 거친 다음에 런처에서 한 번 더 조금 더 복잡하죠. 그래서 프로젝트 추가하시면은 얘가 다운을 받습니다. 이게 아까 과정하고 똑같은 과정이에요. 근데 좀 더 복잡하죠. 지금 할 방법은 지금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강제로 파일을 걷다가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를 하는 건데 추가하는 폴더도 또 따로 있어요. 보시면은 컨텐츠 브라우저를 여시면은 왼쪽에 콘텐츠라고 한글로 써 있어요. 그게 가장 상위 폴더거든요. 그 상위 폴더 아래다가 놓으셔야 돼요. 이건 좀 더 알려드릴 테니까 우선 알고만 계세요. 근데 모든 콘텐츠를 추가할 때는 모든 뭐 에셋이든 뭐가 됐든 간에 추가할 때는 무조건 콘텐츠 폴더 아래다가 놓으셔야 합니다. 파일들 다 받으셨나요? 파일을 다 받으셨으면 압축을 푸시고 제가 놔야 할 폴더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어로 했는데 여기에 콘텐츠 브라우저를 여시면 콘텐츠라고 있을 겁니다. 한글로. 콘텐츠. 여기를 오른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영어로 됐는데 아마 브라우저의 표시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여세요. 이걸 누르시면은 윈도우 창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 콘텐츠라고 돼 있죠. 콘텐츠 폴더의 윈도우 브라우저인 거예요. 이 아래다가 압축 푸신 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KT 프롭스라고 아마 돼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압축 푸시고 콘텐츠에서 제가 이거 불편하니까 한글로 바꿀게요. 여기서 콘텐츠 있죠? 콘텐츠에서 오른 클릭하고 탐색기에서 표시하면은 윈도우 탐색기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 아까 제가 방금 보내드린 KT 프롭스 그 폴더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넣어주시고 다 됐는데 이게 뭐가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시면은 언리얼을 한번 껐다 켜주시면 됩니다. 우선 5.6이 가장 최신 버전이라 그런지 약간 안정화가 떨어져요. 6월 13일 날 나온 버전이다 보니까 살짝 이거는 정말 잘 안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5.6이 6월 3일 날, 그러니까 보름 전에 나온 버전이다 보니까 살짝 이런 데에서 약간 그런 게 있네요. 근데 이거는 갈수록 안정화가 될 겁니다. 넣으셨으면은 재밌는 부분이에요. 콘텐츠하고 KT 프록스 가면 블루프린트라고 있을 거예요. 폴더가 그 아래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블루프린트라고 있습니다. 블루프린트에서 보시면은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줄로 된 애들이 막 있어요. 물건들이 걔를 잡고 드래그해서 뷰포트로 넣는 거예요. 뷰포트.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무대 위로 올라오는 순간 액터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얘가 아웃라이너에 리스트가 올라가요. 없었던 애가. 얘도 대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블루프린트에서 얘로 드래그 하시면은 그냥 액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서드 퍼슨 한번 플레이 해봤죠. Alt P 아니면은 위에 녹색 플레이 버튼 누르시고 얘한테 다가가셔가지고 여기 E 키라고 돼 있죠. E 키를 한번 눌러봅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여기까지 되시죠? 이게 우리가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은 사실 아까 되게 쉬웠죠? 진짜 쉬웠죠? 이게 그냥 탭이 아까 이거 진짜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5.6을 깔았을 때 탭이 없던 적이 없거든요, 사실. 갖고 살짝 당황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을 겪었으면 여기다 넣어놨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탭이 없었던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탭이 원래는 외부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내부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원래대로, 그러니까 이번 거는 약간 특수한 상황인 거고, 원래대로 한다면은 그냥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가하기 위해서 탭이 있습니다. 저기에 탭이 있고 탭을 들어가시면은 에셋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에셋들이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에셋을 클릭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냥 추가하시면은 자동으로 여기 콘텐츠 폴더 아래에 자기가 폴더를 만들고 그 아래 들어갑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무조건 탭이나 내가 콘텐츠를 추가해도 그렇지만은 무조건 콘텐츠 아래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다른 데다 만들잖아. 그럼 얘가 참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얘는 무조건 콘텐츠 밑에 뭐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탭을 만약에 뭔가 추가했어요. 그럼 무조건 콘텐츠 폴더 아래에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메쉬랑 블루프린트 차이가 뭐냐? 이거는 블루프린트는 여기서 코딩을 배우신 분이 많지는 않겠죠. 근데 만약에 코딩을 C샵이나 C++를 배우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이거는 블루프린트는 클래스입니다. 근데 만약 그분들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얘 클래스구나 라고 딱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있잖아요. 모델링 된. 얘는 모델링을 갖다 놨다고 해서 얘가 열리거나 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모델링만 된 애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 키를 누르니까 얘가 열리고 닫히고 했잖아요. 이거를 블루프린트라는 거는 일종의 비주얼 코딩입니다. 혹시 엔트리라든지 스트레치라든지 그 프로그램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블록 코딩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블록 코딩 모르시나요? 블록 코딩이 뭐냐면은 그 뭐라고 했냐? 레고처럼 스트레치 아시죠? 스트레치는 비주얼 스크립팅이라고 합니다. 블록처럼 맞는 블록을 끼워가지고 코딩을 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걸 비주얼 스크립팅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게 코딩이에요. 블루프린트. 그래서 그 스트레치나 엣지 같은 경우는 아래서 레고 하듯이 이렇게 끼워 맞추는 애거든요. 블록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선으로 연결합니다. 노드라고 해요.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게 블루프린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블루프린트가 아니라 그냥 아까 스태틱 메시라고 얘 우리가 블루프린트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블루프린트 말고 다른 폴더 보면 메시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그냥 외형만 있습니다. 외형만. 걔는 걔를 뷰포트에 올려놔도 아무런 동작을 안 해요. 근데 블루프린트를 올려놓으면은 걔 외형에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블루프린트입니다. 그러니까 코딩이 돼서 뭔가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언리얼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앞에 DP라고 써 있죠. 스태틱 메시는 SM이라고 써 있습니다. 항상 이 파일이 뭔지 알기 쉽게끔 네이밍을 해요. 이거는 강제는 아닌데 거의 반강제라고 보셔야 돼요. BP라는 폴더를 어디선가 발견을 하잖아요. 걔는 무조건 블루프린트입니다. 그리고 SM이라고 하면 스태틱 메시인데 스태틱 메시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냥 아무런 그냥 모델링된 파일이에요. 그냥 뭐 동작이 없고 그냥 외형이 있는 모델링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SM이라고 하면은 걔는 그냥 무조건 스태틱 메시 그냥 모델링된 파일. BP라고 했으면 무조건 블루프린트라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만들어도 이 규칙은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나는 아니까 상관없겠지 해서 남들한테 파일을 옮겼는데 남들은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BP라고 안 적혀 있으면은. 그래서 블루프린트는 클래스다. 뭔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코딩을 넣어놓은 애다. 그래서 그냥 모델링 된 애랑은 다르다. 라고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딩하면 뭐 C샵이나 뭐 그런 거는 뭐 뭔가 이렇게 하드 코딩을 하잖아요. 뭐 조건문, 뭐 반복문. 얘는 그냥 이런 걸로 그냥 코딩하는 거예요. 예. 뭐가 나중에 조금 보여드릴 텐데, 보여드리진 않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무튼 이 선을 연결해가지고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딩처럼. 그게 블루프린트다. 블루프린트는 언리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시네마틱도 블루프린트를 좀 많이 쓰긴 하니까 블루프린트를 좀 알고 계시면은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프린트 지금 막 한다기보다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아웃. 블록아웃. 블록아웃이 재밌는 개념이에요. 어, 우선 블록아웃 하기 전에 파일을 먼저 옮기겠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도 배웠네요, 방금. 콘텐츠 아래, 콘텐츠 아래 프롭스라는 그냥 새 폴더를 만듭니다. 우리가 방금 아까 KT 인터랙션 그게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콘텐츠 아래다가 폴더를 넣었잖아요. 지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텐츠 아래 새 폴더, 프롭스라고 만듭니다. 소품들. 그냥 콘텐츠를 누르시고 오른 클릭하셔서 새 폴더 해도 되고 콘텐츠를 누르시고 여기 그냥 빈 공간 오른 클릭 하셔가지고 새 폴더를 누르셔도 됩니다. 새 폴더를 만드셨으면 임포트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임포트. 이거는 콘텐츠 브라우저 위에 있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 임포트를 하실 때는 여기 프롭스, 방금 우리가 만든 폴더 있잖아요. 그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임포트를 하셔야지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콘텐츠를 누르시고 임포트를 하시면 콘텐츠 아래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우리는 프롭스 아래 넣을 겁니다. 프롭스 아래. 그래서 프롭스를 선택을 하시고 임포트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파일을 이거 전에 나눠드렸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수업 자료라는 게 있는데 수업 자료 A가 있습니다. A에 파일 4개가 있어요. 그거를 아까 임포트를 하는 순간 윈도우 창이 하나가 떴을 거예요. 거기다가 전체 선택을 하시고 임포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롭스를 해서 임포트를 완료하시면은 각자의 4개의 폴더가 아까 프롭스라는 폴더 안에 들어왔을 겁니다. 블록아웃이라는 개념은 뭐라고 해야 하냐,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근데 컴퓨터의 성능이 좋으면 좋겠지만 다 그렇진 않단 말이죠. 근데 블록아웃은 우리가 미리 만들 배경 있잖아요. 배경을 블록
네모, 동그라미, 원통, 그걸로 해서 일단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주변 환경을. 주변. 왜냐면 이걸로 우선 블록아웃으로처럼 블록을 하면은 컴퓨터에 부담이 없겠죠. 처음부터 막 나는 처음부터 완성을 시킬 거야 해가지고 고품질의 SS를 이렇게 처음부터 딱딱딱딱 배치하면은 컴퓨터가 엄청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블록아웃을 왜 하느냐?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블록아웃을 하면 블록이니까 그냥 틀렸네 하면 그냥 얘 지우고 만들고 지우고 만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굉장히 복잡한 에셋을 넣고 걔를 나중에 수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블록아웃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임포트까지 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오케이. 되셨나요? 온라인도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블록아웃의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어떻게 그러면 블록아웃 해야 하냐? 블록아웃 하는 것도 하려면 또 1시간 넘게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데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집에 가서도 블록아웃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아웃 하시는 그런 걸 하는데, 여기를 컨트롤 누르고 창경을 누르시면 네이버 지도가 뜰 겁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PPT 자료에. 창경궁이라는 데가 뜨죠. 이거를 저희가 지금 바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걸 만들기로 했어요. 만들기로. 그러면 자료 조사를 먼저 해야 하잖아요. 자료 조사. 그러면은 우선 현장 조사도 좋지만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구나 정도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서 보시면은 지금은 여기서 그냥 로드뷰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도 측면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닫으시면은 위성 지도로 보시면은 바로 여기에요. 이렇게도 볼 수가, 우리가 로드뷰로 봤을 때는 측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걸 닫고 위성지도를 보면은 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위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집복헌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 이렇게 있고, 여기도 네모 있고, 나무도 있고, 여기도 하고 정자 같은 거 있고, 벽들 있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원래는 더 정교하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이 스샷을 뜬 다음에 그냥 언리얼에서 판넬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크기대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지금 단계에서 조금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대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 집이 여기 3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집이 있고, 여기에 벽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고, 여기가, 이렇게, 근데 위에서만 보면 위치는 알 수가 있어요. 건물들의 위치.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거리뷰로 봐서 측면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봤더니, 나무가 여기 있고, 건물들은 저렇게 어디야? 건물들은 저렇게 생겼고, 그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 블록아웃을 하기 전에는 자료조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에 뭐 여기 나무가 있고 벽이 있고 그다음 정자가 있고 그래서 그걸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있구나 하고 자료조사를 먼저를 하셔야 합니다. 자료조사를 하고 블록아웃을 이제 저희가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개념을 하나만 배우겠습니다. 레벨이라는 개념이에요. 레벨. 레벨 좀 생소하시죠? 뭔가 감이 지금은 안 잡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레벨 하면 저는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레벨 하면은 뭐 경험치 얻어가지고 막 레벨 올리는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레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선은 무시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뭔지 이해가 확실히 되실 거예요. 우선은 무시하고 파일에서 새 레벨. 근데 여기도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N 하면은 새 레벨 파고 있는 단축키입니다. 이 메뉴 바에서 새 레벨을 하셔도 되고 컨트롤 N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 기본 레벨 새 레벨 창이 뜰 거예요.
둘 다 어떤 걸 하셔야 되든 간에. 그래서 기본을 선택하겠습니다. 기본. 기본을 선택하시고 생성. 그러면은 생성을 누르는 순간 뭔가 저장할 거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해왔던 거 있잖아요. 거기를 그 레벨을 저장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은 저장을 합시다. 그때 세운 게 있으니까 저장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레벨을 저장하시고 넘어가시면은 이제는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그냥 네모나게 뭐가 대지가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셨나요? 그리고 현재 레벨 저장 파일. 지금 우리가 새로운 레벨을 만들었잖아요. 저장부터 해주겠습니다. 새로운 레벨을 만들었으니까 저장부터 해줄게요. 파일에서 현재 레벨 저장. 그리고 이거는 어디다 만들어셔도 하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맵스랑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레벨들을 좀 관리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리하기 쉽게끔 하셔도 됩니다. 맵스라는 건 제 임의대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끔 지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레벨들을 좀 모아놓는 성격이라 가지고 그냥 맵스라고 하고 맵스 폴더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레벨을 저장할 때는 이름을 아래다 써줘야 돼요. 여기 이름 써줘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A 언더바 블로그아웃이라고 쳤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이게 어떤 레벨을 만들 그거냐 유출을 하셔서 만드셔도 되는데 지금은 레벨 개념이 약간 헷갈리시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따라 하셔도 됩니다. 레벨 개념은 중요한 개념이라서 조금 지나시면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지금은 우선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 저장했으면 현재 레벨 저장하고 메스라는 데다가 블록아웃 하면은 아마 레벨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아웃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어렵죠. 이게 그냥 이게 지금 현재 제가 한번 네, 5분 걸렸나? 10분 걸렸나? 그냥 임의대로 만들어 본 거예요. 여기 이 저 건물이 있으면 여기도 건물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를 좀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사람이 있다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앞에 정자가 여기 있고 벽이 있잖아요. 벽도 블럭으로 그냥 이렇게 축축축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원기둥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있다는 조금 그런 자신이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좀 잘렸지만 저기로 벽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벽이. 그래가지고 블록아웃에서 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록아웃은 좀 자세하게 하면 할수록 컨텐츠 만드는 그게 쉬워지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교자재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조금 약간 허접하지만 좀 빨리 만드는 그런 거지. 사실 블록아웃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게 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에셋을 갖다 쓸 수 있어요, 사실. 이런 한옥이라든지 갖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배치했어. 근데 나중에 클라이언트한테 다 보여줬더니 이게 마음에 안 든대.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려. 그러니까 우선 블록 아웃 단계에서 한번 클라이언트한테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나든지 크기는 어떨까요? 한번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아웃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서드 퍼슨을 배웠을 때 성인 여성의 키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콘텐츠 브라우저에 보시면은 서드 퍼슨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 거기 아래 보면 블루프린트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서드 퍼슨 블루프린트, 얘도 BP가 붙어 있죠. 블루프린트란 얘기입니다, 얘도. 그래서 얘가 그냥 메쉬뿐만 아니라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블루프린트이기 때문에. 코딩을 해놓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블루프린트에서 얘를 드래그 하면은 뷰포트 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왜 블록 아웃 하는데 왜 캐릭터를 여기다 집어넣냐? 이유는 이 캐릭터가 성인 여성의 키이기 때문에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크기를. 여기다 뷰포트에 한번 넣어보셨나요?
그러면 Alt P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을 했을 때 제가 여기를 기준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다가 서드 퍼슨을 세워두고 거기를 기준으로 만들었었던 거예요. 혹시 그러면은 이렇게 정교하게까지는 아니지만은 간단하게라도 블록 아웃을 해서 서드 퍼슨을 세워놓은 채로 대충 아까 네이버 지도 보셨죠? 그 크기라든지 그걸 한번 가늠해서 몇 개만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한번 해봅시다. 이걸 다 만들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몇 개만 한번 배치를 한번 해봅시다. 나름 정교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크기와 이거를 가름한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웠었죠? 크기의 1이 1cm. 그래서 만약에 이 블록을 만약에 선택하고 그 디테일 창에서 Z값, 그러니까 높이값이죠. 높이값을 300을 넣는다. 그러면은 얘는, 그러니까 스케일에서 300을 넣는다. 그러면 얘는 3m가 되는 거죠. 방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큐브를 생성하면은 공중에서 생성이 될 거예요. 근데 바닥에 딱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풀 배열 키보드를 썼을 때, 만약에 단축키를 쓰신 다음에 엔드키를 누르시면은, 바닥에 딱 붙습니다. 블록아웃을 이제 완성을 했다고 칩시다, 우선은. 치고, 아하, 블록아웃을 우선 완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한옥으로 된 집이 있었잖아요, 창경궁에. 근데 딱 창경궁에 그건 아니지만은, 아까 우리가 파일 4개 임포트했던 거 기억나시죠? 파일 4개 임포트했던 거. 거기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는 얘로 창원 메인 게이트라는 폴더가 안에 있어요. 거기서 스태틱 메시스, 스태틱 메시스 폴더. 그러면은 하늘색으로 이렇게 막 여러 개의 조각들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 개의 조각들이. 거기까지 보이시나요? 창원 메인 게이트에서 스태틱 메시스 들어가면 여러 개의 메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선택을 하세요. 첫 번째 파일 누르고 마지막 파일 Shift 누른 채로 마지막 파일 하면 다 선택이 됩니다. 선택을 다 하세요.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뷰포트에 추가했었죠. 드래그 해가지고 이 모든 게 다 선택된 채로 뷰포트 상으로 넣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해줄 게 있습니다. 지금 아웃라이너 창 보세요. 아웃라이너 창 보시면은 지금 방금 넣었던 액터들이 파란색으로 다 선택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오른 클릭을 한 다음에 그룹을 눌러주세요. 지금 파란색인 상태에서 그룹을 눌러주세요. 방금 한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다수의 메쉬를 한 번에 임포트 했잖아요. 얘가 지금은 하나하나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해갖고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른 집을 지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벽 같은 거 그냥 하나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집 만들었죠, 집. 그것처럼 복사해가지고 긴 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긴 집을. 그리고 뭐 지붕을 뭐 다른 에셋에서 가져와서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에 해가지고 얘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가 전체 이걸 다 묶으면 이 모양인데 만약에 내가 이 지붕만 없애고 싶어 하면 이 지붕만 여기서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붕만 없앨 때 임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그룹을 지었잖아요. 그룹을 안 지었으면은 얘를 선택했을 때 개별로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옮겨야 했을 때 개별로 다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룹을 지어놔가지고 이제는 얘를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이게 되죠. 전부 다 같이. 근데 그룹도 그룹이고 또 다른 방법도 있긴 해요. 레벨 인스턴스라든지 좀 다른 개념도 있긴 해요. 그룹은 잘 하진 않는데 우선 레벨 인스턴스라 그런 거는 최적화에 관한 부분이라서 배우면 좋긴 한데 조금 약간 사전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쉬운 그룹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룹까지 하셨으면 움직이시면은 그리고 얘는 우리가 아까 큐브가
회전도 되고 크기도 줄이고 이동도 됐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큐브라고 생각하세요. 얘도 그냥 키우고 느리고 하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큐브 했잖아요. 여기다 옮겨 가시는 거예요. 일단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블록아웃나 큐브 있잖아요. 건물들. 이게 딱 지금 예전이니까 딱 들어맞진 않죠, 이게.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치했던 큐브랑 여기랑 비슷하게끔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잡아줬다 하시면은 기존에 있던 큐브는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 블록아웃한 그 블록은 없어지고 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예로 우리가 4개 했잖아요. 4개. 4개. 다른 것들로 똑같습니다. 나무도 있고 다른 건물들도 있어요. 다른 건물들도 들어가서 스태틱 메시 다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하고 그룹하고 하시면은 또 다른 건물이 있어요. 아까 제가 넣어둔 것 중에 나무도 있거든요. 나무가 아마 3개의 메시가 3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나무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 똑같은 나무거든요. 똑같은 나무인데 나무가 똑같은 나무다 하더라도 각도라든지 크기라든지 그게 달라지면 사람들이 좀 다르다고 인식을 해요. 똑같은 메쉬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눈속임이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놔도 조금 다른 나무 같아요. 그래가지고 블로그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블록들은 사라지고 거기에 걸맞는 건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블록아웃 과정을 왜 해야 하냐? SS를 배치하려면 성능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PC의 성능이. 근데 이 블로그에서 먼저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은 약간 리소스라든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곧 끝납니다. 레벨이라는 걸 제가 좀 더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레벨. 근데 이게 원래는 극 초기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개념이. 근데 그때는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언리얼에 대한 용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걸 컨텐츠 여러분들 그냥 놓고 보세요. 이제 놓고 보세요. 온라인 하시는 분들 놓고 보세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언리얼을 만든다고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언리얼 엔진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맨 처음에 하신 게 프로젝트를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레벨이 있어요. 레벨 안에는 액터가 있고 이게 순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했던 걸로 봅시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폴더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있었죠. 처음에. 처음에.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액터들이 있었어요. 레벨이라는 거는 하나의 스테이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개별 스테이지. 그래서 우리가 레벨을 하나 더 만들었죠. 방금 블록아웃한. 얘랑 얘는 스테이지가 다른 스테이지인 거예요. 레벨이. 근데 이 레벨이라는 개념은 프로젝트 안에 있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안 보셨다고요? 오징어 게임을 안 봤다고요? 1편 봤어요? 영이 나오는 거 봤어요? 처음에 그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봤어요? 그거를 다 놓으세요. 개념부터 잡고 갑시다.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여러분한테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의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언리얼로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리얼을 다운 받아야겠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오징어 게임. 이 프로젝트 이름은 오징어 게임이겠죠. 오징어 게임하고 레벨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첫 번째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레벨의 이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겠죠. 그다음에 필요한 거는 뭐냐? 블록아웃을 진행을 해야죠. 처음에 그 상상을 해보세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굉장히 커다란 수영장 같은 되게 높은 네모로 사각진 수영장 같은 곳에서 사람을 몰아넣습니다. 그거를 블록아웃으로 우선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벡터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징어 게임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만들려고 하면은 벡터가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은 진행자가 있어야겠죠. 그 가면 쓴 벡터 진행자가 필요하겠고 참가자들이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영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총을 쏠 총이 필요할 테고. 그게 콘텐츠 브라우저에 딱 우선 놓는 겁니다. 그 우선 액터가 될 애들을 콘텐츠 브라우저에 우선 추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블로그 아웃을 진행해요. 그 네모난 커다란 수영자 같은 데다가 사람들 막 이렇게 배치해놓고 이렇게 하고, 여기 영희는 이쪽에 있고 사람들은 여기에 있고 문은 여기 있고 높이는 얼마나 되고, 그걸 블로그 아웃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블로그 아웃을 진행을 하셨죠? 머릿속에서 다 진행하셨어요? 진행을 하셨으면은 이제 그걸 만드는 겁니다. 블로그 아웃대로. 만들고인데 액터들도 하는데 우리가 모델링 못해요. 나 오징어 게임 진행 요원이랑 참가자들을 여기다 넣어야 난 모델링 못해. 이때 구하는 게 팹인 겁니다. 음악이라든지 모델링이나 그걸 그때 액터들을 구하는 게, 내가 못하는 걸 구하는 게 팹이에요. 그래갖고 이걸 넣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컴포넌트라는 게 있어요. 액터 아래. 액터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컴포넌트라는 게 있어요. 컴포넌트는 아직 잘 안 배우신 개념인데, 어떤 개념, 어떻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영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을 쏘는 그 로봇 같은 그 킬링 머신 있잖아요. 걔가 만약에 액터라고 합시다. 액터 하면 걔를 그냥 모델링만 해서 딱 놓으면 그게 작동을 할까요? 안 하죠. 영의 안에는 그게 작동하도록 사람이 움직이는지 안 하는지 그 추적하는 센서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 기능이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였다는 반응이 오면은 사람을 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능도 필요하겠죠. 그런 기능을 포함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기능이 뭐냐? 아까 우리 블루프린트 배웠죠. 블루프린트처럼 이 영희가 이 모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이룰 수 있게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그런 기능인 겁니다. 컴포넌트가. 다른 개념이라기보다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영이란 액터가 그러니까 자동차로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 메신만 만들어놔서는 안 굴러가잖아요. 근데 얘가 엔진 하는 기능도 있어야 하고, 뭐 불도 나와야 하고, 빵빵거리는 그 기능도 있었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필요로 하니까 블루프린트로 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벌써 그걸 알고 있죠. 아까 장롱 열었죠. 장롱은 그냥 액터라고 아무런 기능이 없이 그냥 장롱만 넣어놓으면 그냥 액터인 겁니다. 그냥 이런 컴포넌트 없이. 근데 우리가 아까 열고 닫고 하는 기능을 넣어줬잖아요. 그 기능이 컴포넌트인 겁니다. 기능이.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오징어 게임을 만들려면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레벨 1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오징어 게임 첫 번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날까요? 오징어 게임이 안 끝나죠. 그러면 레벨 2로 가서 또 다른 환경에 그걸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거 뭐였죠? 달고나였나요? 뭐 무슨 달고나인데 무슨 놀이터 같이 좀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걸 여기다 또 만들어주고, 그러면 또 거기에 필요한 액터들이 있어요. 이번에 달고나나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액터들이. 그러면은 또 액터들이 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레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언리얼을 배울 때 그런 게 있어요. 기능적인 걸 배우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옵션 하나 누르고 안 누르고 이거를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서 플랜을 짜셔야 돼요. 그래야지 언리얼이 더 쉬워집니다. 그냥 기능으로 뭐 하나 누르고 안 누르고 그런 거는 외울 수 없어요. 다 그냥 자기가 적어서 기록해 놓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개념은 만약에 이 수업이 끝나더라도 이 개념만 갖고 가시면 나중에 언리얼을 접하실 때 훨씬 더 쉽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은 어차피 제가 PPT에다 다 넣어놨으니까 이거 그냥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잃어버리면. 이제 기초 교육은 여기까지고, 이제 개념을 좀 이해를 아까는 좀 하셨죠. 이 개념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근데 이 개념이 어떤 분들은 이제 극 초반에 나와요. 언리얼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라고 극 초반에 하고 넘어가는데, 그때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제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일주일짜리 수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분은 레벨이 프로젝트 상위 개념 같은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은 뭐가 포함되어 있고 뭐에 뭐가 포함되어 있고 이거를 아셔야지
좀 나중에 콘텐츠를 진행하실 때 조금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메타 휴먼을 이제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메타 휴먼은 잘만 따라오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사실. 어려울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옵션을 하나 체크 안 하고 하고가 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메타 휴먼이 우리가 지금 5.6 버전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5.5랑 5.6이랑은 완전 큰 차이가 납니다. 우선 메타 휴먼을 제작하는 방식부터가 틀려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메타 휴먼을 이 언리얼 안에서 만듭니다. 언리얼 안에서. 언리얼 안에서 만드는데 5.5 버전 이하는 웹에서 만들어요. 웹. 웹사이트를 접속해서 거기서 메타 휴먼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불러오는 형식인 겁니다. 아까 펩처럼. 근데 5.6 버전부터는 이 내부에서 만들어요. 그게 큰 차이점. 지금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5.5 버전을 해보시진 않았으니까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만큼 쉬워졌다. 메타 휴먼을 만드는 게 그만큼 쉬워졌고, 우선은 메타 휴먼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꼭 초반에 저건 오프라인 분들은 제가 설치를 했어요. 근데 온라인이신 분들은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 코어 데이터가 설치가 돼 있어야지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영어로 진행해야 돼요. 영어로. 영어로 하려면은 편집하고 에디터 개인 설정, 그리고 언어를 클릭하면은 어떤 언어로 할 것인지가 나와요. 여기서 영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언어는 영어로 바꿔주시고, 그다음 플러그인에서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걸, 내가 안 했겠구나, 이거까지는. 이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플러그인, 에디트에서 여기서부터는 영어예요. 플러그인 해갖고, 여기서 메타 휴먼을 치는 거예요. 플러그인에서 메타 휴먼. 그래서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라는 거를 찾으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거를 다시 재시작한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초반에 질문을 주셨던 게 있는데 언어를 한글로 하나요? 영어로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교육을 하실 때는 사실 한글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팀 작업이라든지 이제 뭐 어떤 플러그인을 그러니까 에셋이나 그런 데서 불러들여서 만약에 작업을 하신다 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한글보단 영어가 낫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우실 때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서치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서치를 할 때 대부분이 영어입니다. 영어.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언어,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일 때가 있어요. 한글이랑 영어랑. 그러면 찾는데 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차라리 이왕이면은 영어로 또 적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창들이 뜰 텐데 그 뒤에는 PPT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하셔가지고 리스타트랑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재시작했더니 아까 우리 처음 맵으로 들어갔어요. 이 맵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레벨을 막 10개든 100개든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현재 작업하는 그게 바로 뜨면 좋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건 꼭 지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에디트에 프로젝트 세팅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맵앤 모드, 그래서 디폴트 맵이 있는데 에디터 스타트 맵이랑 게임 디폴트 맵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레벨을 골라주시면은 다음부터 두 개를 다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음에 내가 언리얼을 켰을 때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켰을 때 이 레벨이 가장 처음으로 뜨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계속 작업하고 리스타트 했는데 또 처음 맵으로 돌아가. 처음 맵으로 돌아가. 그러면 조금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알아두면은 유용한 기능이다. 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리스타트가 돼야 돼요. 리스타트가 되고, 그리고 메타 휴먼 만드는 건 처음 맵도 괜찮고, 우리가 아까 블록 아웃 했던 맵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블록 아웃을 한 맵이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조금 더 좋겠죠. 근데 아무튼 처음 맵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렵지 않죠. 콘텐츠 폴더 안에다가 폴더 하나를 만듭니다. 콘텐츠 폴더 아래다가. 근데 애드 메타 휴먼 같은 경우는 제 그냥 임의대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이건 메타 휴먼을 만드는 폴더구나를 알 수 있게끔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그냥 지은 장면이에요. 저렇게 짓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아 이건 메타 휴먼을 만들기 위해서 한 폴더구나. 그러니까 이건 정리의 개념인 거예요. 정리. 이 폴더에 가면 메타 휴먼을 만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언리얼뿐만 아니라 유니티, 언리얼, 코딩 뭐 다른 것들 다 저는 윈도우에서 파일 만들 때도 이걸 무조건 지켜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코딩에 이제 배우시면 아는 규칙인데 우선은 파일이나 이름은 영어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숫자로 시작을 하면 안 돼요. 에러가 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코딩에서는 금기입니다. 영어로 금기예요. 한글로 하셔도 안 돼요. 영어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 1, 2, 3, 4, 5,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0, A, B, C, D, 이건 안 돼요. 숫자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한글로 시작을 하셔도 돼요. 무조건 영어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으면 안 돼요. 띄어쓰기. 만약에 내가 이거 단어의 구분을 주고 싶다 하면은 띄어쓰기가 아니라 언더바나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단어는 대문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보다는 영어. 한글은 파일명으로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상식이에요. 이거는 반강제라고 봐야 돼요. 강제로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선 애드 메타 휴먼을 만드셨죠? 그러면 여기다가 파일을 폴더를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 클릭하시면은 메타 휴먼 그러니까 메뉴창이 하나가 떠요. 메타 휴먼이라고 있어요. 메타 휴먼. 그래서 여기서 메타 휴먼 캐릭터라는 게 또 거기 들어오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제가 할 때 강조를 했었죠.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코어 데이터라고 제가 그걸 체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나옵니다. 메타휴먼. 그게 체크가 돼 있어야지 이게 나와요. 그리고 체크가 돼 있고 이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만들려면은 그 아까 저희 플러그인에서 뭔가 하나를 더 체크해 줬었잖아요. 그것도 크리에이터도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안 나오신다는 거는 초반에 그게 안 깔려 있다는 거예요.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코어 데이터가. 그리고 캐릭터를 하면은 파일 하나가 그냥 뭐 이름 지어달라고 나오죠. 그럼 이거는 캐릭터의 이름을 지어주셔도 되고,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캐릭터를 만들 거잖아요. 그 캐릭터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셔도 되고, 자기가 알을 수 있게끔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타면을 이렇게 작동하면은 뭔가 막 enable missing 뭐 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이걸 자동으로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누락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네이블 시켜주는 겁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하시고 리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고 하시면은 이 화면이 나와요. 아까 그걸 클릭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콘텐츠 아래 뭐 폴더 하나를 만들고 폴더에 들어가가지고 오른 클릭하시면 메타 휴먼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메타 휴먼에서 메타 휴먼 캐릭터 하시면은 파일 하나 생성되고 그 파일에 이름을 지어주면 당연하지만은 메타 휴먼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시면은 이네이블 이걸 한 번만 나올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 한 번만 나옵니다. 리스타트까지 해주시면은 여기까지 나옵니다. 우선은 기초까지는 그래도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메타휴먼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 생성하는 그 자체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까 내장 그래픽이나 그런 거는 좀 뭐 다운을 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메타휴먼 이제 만들기 위한 기본 이제 템플릿인 겁니다. 이게 이제 만들려면은 기존에는 웹사이트 들어가서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메타휴먼 코어데이터라든지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메타휴먼을 언리얼 내부에서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5.6부터 5.5까지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죠. 웹에서 만들려면. 그래서 우선은 보시면은 여기 프리셋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리셋. 프리셋을 하면 사람을 만든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 프리셋에서는 다양한 인종, 그걸 먼저 에픽에서 이거를 기본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때라고 그 프리셋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고르시. 근데 우리는 지금 독립운동가 분들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동양인 분이 좀 낫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분을 조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성 하시면 여성도 하셔도 되고 남성을 하시면 남성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하고 싶다 하면은 뭐 서양인 분들로 하셔도 되고 아무튼 다양한 프리셋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메타유머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한 단계 한 단계 만드는 것보다는 좀 기본 프리셋을 가지고 만들면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뷰포트 창처럼 안에 그 보이는 창이 있잖아요. 거기서 왼쪽 클릭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게 각도가 바뀌어요. 메타 휴먼에.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이게 세밀하게 축소 확대가 됩니다. 오른쪽을 드래그 하시면. 그리고 휠로 잡고 여기 상하 좌우 하면은 막 움직여요. 정면에서.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 휴먼을 만들 때 정면으로만 바라보면은 옆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메타 휴먼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프리셋 아래 바디라고 있습니다. 바디. 바디에서 첫 번째인 블렌드로 들어갈게요. 블렌드. 바디 들어간 다음에 블렌드가 있습니다. 블렌드 섞다란 얘기죠. 섞다. 그러면은 아래 보시면은 여기 올 프리셋이라고 아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프리셋으로 메타휴먼 있었잖아요. 여기는 그 메타휴먼들에 대한 몸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몸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 세 개의 위치에 하나씩 그냥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수업이니까 조금 체형이 좀 다른 체형들로 한번 넣어주세요. 좀 비슷한 체형보다는 이제는 뭔지 알아야 되니까 좀, 좀 다르다 싶은 체형들을 세 개로 해서 한번 넣어주세요. 거기 아래서. 그냥 드래그해서 저다 넣으시면 됩니다. 넌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넣으시면 돼요. 체형을 조금 다르게 해주세요. 자세히 메타휴먼을 좀 확대하고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들 이상하게 몸 곳곳에 동그라미들이 있습니다. 얘가 매니플레이터라는 애인데 얘를 잡아 보시면은 갑자기 동그라미 빈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게 삼각형으로 나타나요. 이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위로 가면은 여기 있는 몸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삼각형이잖아요. 우리가 세 개를 넣었죠. 이 방향이 저 인체의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뭐 배라든지 팔이라든지 그거를 이 방향으로 가면은 이거에 영향을 더 받는 거예요. 이 영향을. 이 삼각형 있잖아요. 위로 가면은 그 부위에 대한 이 캐릭터의 영향을 받는 거고,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은 이 캐릭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뚱뚱한 사람 쪽으로 가면은 실제로 팔뚝만 뚱뚱해지고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아요. 이게 블렌드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로 가면은 정상적인데 되게 두꺼워졌죠, 팔이. 이쪽으로 봤더니 근육질이 됐어요. 이게 블렌드 모드. 세 개를 놓고 그 어느 매니플레이터를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게 블렌드 모드. 만약에 이것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극단적으로 봤지만 이 중간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랑 얘의 중간 정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가면 얘와 얘의 중간 정도의 영향을 받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지금 블렌드였죠. 세 개의 몸을 섞어서 어떤 인체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그런 거였잖아요. 이제는 그냥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각종 수치들이 있어요. 근데 온라인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되게 익숙하신 걸 거예요. 이걸 수치를 조정해가지고 몸에 수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는 두껍게, 어디는 얇게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절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이렇게 하늘색 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조정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번 조정한 부분은 하늘색 링이 계속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조정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조정하다가 실패를 했어. 그러면은 맨 아래 내려오는 리셋하는 게 있습니다. 리셋하시면은 다시 초기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는데, 스킨, 옆, 스킨 옆에 스튜디오를 보시면은 조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조명. 그래가지고 내가 현재 만들고 있는 메타휴먼이 어떤 느낌이구나를 미리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이게 보면 되게 생각보다 극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조명 하나로.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헤드입니다, 헤드. 여기도 블렌드가 있어요. 블렌드. 여기서 똑같습니다. 얼굴을 올 프리셋에서 세개를 놔요.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터로 하실 수가, 영향을 받게 하실 수가, 바디랑 똑같은 개념이죠. 근데 트랜스폼이 있어요, 얘는. 트랜스폼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 정밀이 있죠. 얘를 하면은 대칭으로 움직입니다, 대칭. 대칭으로 움직여요. 이 흰색을 잡고 지금 대칭으로 움직이는데, 근데 나는 대칭이 싫다. 그러면은 시메트리 매니플레이션을 눌러주시면은 한쪽만 움직입니다. 한쪽. 이거를 중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쪽만 움직여요. 옵션이. 근데 이걸 다시 키고 움직이시면 다시 대칭이 됩니다. 마테리얼 부분은 피부나 그런 걸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잡티라든지 피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피부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어 부분은 채모에 관한 부분이에요. 헤어를 바꾸실 때 헤어 바꾸면 인물이 확 바뀝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헤어에서는 채모에 관한 부분이라서 속눈썹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주름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바꾸실 수 있고 웬만한 건 다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다 완성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기능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메타 휴먼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메타 휴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메타 휴먼 이제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크리에이트 풀 리기라고 하는 거는 뼈를 박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메타 휴먼의 뼈를 만들어주는 거고, 다운로드 텍스처 소스는 우리가 이제 피부 색이라든지 머리카락 색이라든지 아무튼 텍스처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운받아주는 겁니다. 우선은 크리에이트 풀 릭을 눌러보세요. 자동으로 뼈대를 만드는데 시간이 컴퓨터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크리에이트 풀릭은 우리가 만든 메타휴먼의 뼈대를 박아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 적이 없으면은 메타휴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뼈를 만들어야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뼈만 만들면 다가 아니라 거기다가 텍스처도 입혀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작업했던 텍스처를 입혀주고, 그리고 2K로 하세요.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컴퓨터에 당연하지만 더 정교해지고 좋아지긴 하지만은 컴퓨터 성능이 좋지 않을 때는 우선 2K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K라고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어셈블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단에 요새 어셈블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어셈블리에서 어셈블을 눌러주세요. 우선은 이제 다 되셨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우리가 메타휴먼을 만들면 이렇게 초상화처럼 이게 나와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만들지 않은 폴더가 하나가 콘텐츠 폴더 아래 메타휴먼스라고 폴더가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근데 거기를 또 들어가 보면은 메타휴먼스에 들어가 보면은 또 BP 이 BP하고 자기가 지어준 이름에 얘도 BP인 거예요. 블루프린트. 왜냐하면 여기다 기능을 하게끔 뼈도 박아놓고 그 기능을 하게끔 다 박아놓기 때문에 BP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P로 된 거를
뷰포토 끌어놨을 때 피부색이라든지 움직이진 않아요. 움직이진 않는데 꺼내놨을 때 이렇게 보이시면 일단은 성공입니다. 어셈블이. 저기 아래 뭐지? 우리가 어렵지 않죠? 뷰포트로 이제 드래그 하는 거 쉽잖아요, 이제는. 액터를. 얘도 액터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근데 여기서는 좀 보셔요. 메타 휴먼을 우리가 이제 할 때 독립 운동가들 분들을 이제 좀 만드는 그런 취지가 있잖아요. 그럼 옷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옷이. 옷이 바뀌어야 하는데 메타 휴먼에서 적용하는 옷들은 아무래도 딱 이거에 맞춤형 그런 옷이 없습니다. 옷이 없어요. 옷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작을 하거나 구하거나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할 수는 없고 탭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플러싱 컨셉 프로세스 셋이라고 해가지고 옷을 좀 제작할 수 있도록 프리셋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옷을 제작한다는 거는 3D 맥스라든지 아니면은 블렌더라든지 그런 데에서 가져가서 이거를 이제 이건 블렌더에서 이제 방금 이것들을 블렌더에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게 뭐가 박혀 있잖아요. 이게 뼈대예요. 메타 휴먼에. 이 뼈대에 맞춰서 옷을 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옷을 제작. 옷을 제작해가지고 하면은 근데 이상하잖아요. 옷에 왜 뼈대가 왜 필요하지?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상식들은 그냥 옷 입혀놓고 이렇게 하면 됐거든요. 사실 뼈대까지 필요 없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런 스케치 탭이나 탭에서도 의상들을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의상들을 구입하셔가지고 근데 내가 블렌더나 그런 걸 못해. 나는 의상은 구했어요. 이제 의상 구했는데 3D 그런 모델링 툴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면은 좀 이런 웹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웹 서비스들이 있어요. 웹, 뭐, 이 메타 테일러라는 그런 웹 서비스인데 이걸 홍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 메타 휴먼의 뼈대들이 이렇게 이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유료 서비스예요. 무료가 아닙니다. 무료로도 몇 개 할 수 있는데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델 추천을 못해. 근데 메타 휴먼 의복은 구했어. 그러면 이런 웹 서비스에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용은 하지 않지만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본을 적용해줘요. 자기가 옷에 본을 적용. 왜 본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조금 이따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만약에 자신 모델링을 못했을 경우에 이런 웹사이트도 있다는 거는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면은 메타유무 영상 다운로드인데 제가 수업자료 B에 제가 이걸 넣어놨습니다. 이미. 뭐 아쉽긴 해요. 독립운동가인데 이런 옷이라든지 아쉽긴 한데 이거는 예제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의복을 구했을 때 이렇게 적용시키면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탭에서 바로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탭에서 추가하는 방법을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탭에서 추가하면 정말 쉬워요. 그냥 탭에서 그냥 추가하면은 바로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탭에서는 아마 그 의복을 구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구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외부 어딘가에서. 그렇게 되면 탭을 이용 못 하겠죠. 외부에서 구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 파일을 구해가지고 넣는 형식으로 우선 구성을 한 겁니다.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탭에서 구할 수 있으면 그냥 탭에서 하는 걸 했겠지만 못 구하니까 의상을 구한다는 의미로서 이거를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수업자료 B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수업자료 B에 있는 걸 이제 또 임포트 시켜야겠죠. 임포트 시켰는데 이번에도 콘텐츠 그다음에 또 콘텐츠 폴더 아래 아웃핏라는 폴더를 만들어줬습니다. 아웃핏. 근데 아웃핏 폴더에다가 바로 얘 옷을 넣는 게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넣는 게 아니에요. 아웃핏은 이제 옷을 말하는 건데 옷도 한 벌만 넣을 게 아니잖아요. 한 벌만. 여러 벌 넣을 거잖아요.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아웃핏 아래 또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어떤 의상이구나 라는 거를 인식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아웃핏 아래 옷을 넣는 게 아니에요. 아웃핏 아래 어떤 의상인지 폴더를 또 하나 만들고 그 아래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래다가.
아웃핏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아웃핏 하고 그 아래 테크웨어 아웃핏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까 우리 임포트 시켰죠. 임포트 그래서 제가 수업 자료 B에 그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은 이렇게 임포트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옷은 이렇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그냥 독립 운동가에 맞는 그런 의상을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그럴 수도 있고 온라인 분 중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뷰포트 창 상단에 빨간 글씨로 스트리밍 뭐였지? 텍스처 스트리밍 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메모리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 이 컴퓨터 성능에 비해서 텍스처가 너무 크거나 최적화가 안 됐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은 텍스처를 최적화하거나 아니면 그래픽 카드에 달린 VRAM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VRAM이라고 하면은 그래픽 카드를 보시면은 항상 뒤에 8기가 뭐 16기가 뭐 그런 식으로 달린 게 있어요. 그걸 보시고 그 램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은 어 텍스처를 최적화 시켜야 하는데 근데 이 정도도 해서 그 메시지가 뜨면은 좀 VRAM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실제 컨텐츠를 만들 땐 이것보다는 더 많이 배치하고 그럴 거라 가지고 그래서 컴퓨터 성능을 좀 많이 탑니다. 언리얼이. 여기까지 이제 다 하셨죠? 하셨죠? 안 됐어요? 오케이. 우선은 되신 분들은 우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메타휴먼을 크리에이트했던 폴더가 있어요. 처음에 이 초상화처럼 나온 블루프린트가 아니에요. 처음에 초상화처럼 나온 그거예요. 거기를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메타휴먼을 만들었던 그 창이 뜹니다. 거기서 왼쪽 항목들을 보면은 헤어앤 클로싱이라고 해가지고 항목이 있어요. 머리랑 이게 옷을 하는 부분이에요. 머리랑 옷. 거기 헤어 그 항목을 내리다 보면 흰 옷이 있어요. 어차피. 흰 옷인데 그 부분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까지 갔었죠. 그러면 컨트롤 탭, 아니야, 컨트롤 탭.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은 컨텐츠 브라우저가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임포트 시켰던 그 옷 있잖아요. 얘를 드래그해서 흰 옷 옆에다가 옷을 추가시켜주는 거예요. 옷을. 흰 옷 옆에다가 옷을 추가시켜주는 거예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때 여기까지 갔는데 컨텐츠 브라우저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스페이스로 컨텐츠 브라우저를 올린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의상을 추가해주는 개념이 흰 옷 옆에다가. 추가하셨으면은 얘를 더블 클릭해보세요. 추가된 옷을. 그리고 그러면은 뭐 흰색으로 덕지덕지 있을 텐데 얘도 입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여기 의복 표시가 있어요. 이걸 입고 있다는 거거든요. 더블 클릭하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이 의복 표시를 없애시고 얘만 의복 표시를 하시면은 옷이 입혀집니다. 우선 어셈블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 의문이 있었죠.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과정을 해서 뼈를 박아줘야 하는가 의복에까지. 근데 기존 그냥 메쉬라면은 만약에 이게 배가 나오면 그냥 튀어나옵니다, 살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럼 어떤 메타휴먼에 입히던 간에 핏이 딱 맞아요. 방금 캐릭터가 되게 뚱뚱한 캐릭터였잖아요. 근데 이 옷이 맞잖아요. 얇은 그거를 메타휴먼에서 그걸 줄여도 그 옷이 따라갑니다. 그 뼈를. 그래서 이렇게 의복을 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어떤 메타휴먼을 하시던 간에 어차피 메타휴먼의 뼈는 통일돼 있어요. 규격화돼 있어요. 규격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옷 만들어 놓고 다른 메타휴먼에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좀 거쳐더라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메타휴먼을 다시 키를 그러니까 메타휴먼을 한 번 만들고 변경 안 하면 상관없지만 키를 키울 수도 있고 팔다리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 옷은 그거에 맞게끔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제가 사실 교육하는 데 있어서 공식을 가르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식을 벗어나면은 힘들으니까 막 헤맬 수가 있어가지고 약간 원리를 좀 가르치고 싶은데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거는 공식입니다. 그냥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우선 되시는 분들은 우선 시간이 조금 제가 봐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선 되시는 분들은 콘텐츠에서 우리가 흔히 봐도 서드 퍼슨의 블루프린트가 있습니다. 블루프린트.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 거예요. 콘텐츠 아래 서드 퍼슨 아래 블루프린트 아래 보시면 이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복잡해요. 복잡한 막 그림이 떠요. 하실 때 이벤트 그래프라는 탭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뷰포트로 옮기시면 돼요. 이벤트 그래프에서 뷰포트로. 만약에 옷이 안 입혀지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면 어셈블이 너무 힘드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우선은 옷을 안 입히셔도 우선은 돼요. 우선 움직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셈블을 돌리기 힘드신 분들이랑 아직 옷을 갈아입히기 힘드신 분이라면은 지금 흰 옷인 상태에서도 어차피 이 교육의 목적은 서드 퍼슨에 자신의 메타휴먼을 입혀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우선 상관이 없어요. 옷은 우선 개념적으로 우선 그렇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컨텐츠, 그다음 서드 퍼슨, 그다음 블루프린트 해서 블루프린트를 더블 클릭하면은 처음에 뭔가 복잡한 그림이 나올 텐데 그건 이벤트 그래프에서 아까 비주얼 그 코딩을 하는 겁니다. 블루프린트 로드로. 근데 여기서 뷰포트라고 돼 있는 탭을 하면은 얘가 나와요. 서드 퍼슨이 나옵니다. 서드 퍼슨에서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서드 퍼슨 뷰포트로 왔잖아요. 여기서 컨트롤 탭 해서 콘텐츠 브라우저를 엽니다. 근데 여기서 열 때 뭐냐면은 우리가 드래그 해가지고 메타휴먼을 넣었었잖아요. 블루프린트. 초상화가 아니라. 그겁니다, 그거. 그거를 잡고 드래그를 하는데 저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메쉬라고 있어요, 메쉬. 얘 밑으로 가야 합니다, 얘 밑으로. 그러니까 얘를 잡고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요.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안 들어갔으면 다시 잡고 얘를 메쉬 아래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시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서드 퍼슨과 동일한 방향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선택하면 외곽선으로 되겠죠. 이 캐릭터가. 메타휴먼을 하고 이거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두 개, 로케이션과 로테이션을 0, 0, 두 개만 바꾸시면은 얘랑 겹쳐질 거예요. 위치가. 그리고 여기서 또 좀 주목하세요. 메쉬를 눌러야 합니다. 메쉬. 중요합니다. 메타 휴먼이 아니라 메쉬를 눌러야 돼요. 여기 아까 우리가 메쉬 아래로 메타 휴먼을 넣었죠. 메쉬를 눌러야 합니다. 메쉬를 누르면은 서드 퍼슨이 선택이 됐다고 이렇게 노란색 윤곽선이 잡혀요. 이 상태에서 디테일 창에 여기 비지블이라고 되는데 비지하고 B까지만 검색을 해서 비지블까지가 아니라 전 비지블로 돼 있는데 저게 잘못된 거고 디테일 창에서 비지블까지만 쳐보세요. 비지블하고 치면은 이게 이 단어에 되는 게 다 소트가 돼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들이 소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비지블 이거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체크 해제하면은 서드 퍼슨이 투명화된 이건 없어진 게 아니라 투명화된 거예요. 투명화. 그리고 비지블까지 있었으면 여기에 비지빌리티 베이스드 애니 뭐저쩌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옵션이 아니라 그 위에 옵션이 있어요. 그걸 골라주시면 돼요. 이 옵션을 선택 안 하면은 비지블 됐을 때 메타휴먼이 안 움직입니다. 근데 이 옵션을 바꿔주시면은
메타휴먼이, 아니, 서드 퍼슨이 비지블, 그러니까 투명화되더라도 메타휴먼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옵션은 굉장히 중요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해주실 거는 비지블로 해서 서드 퍼슨을 투명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옵션을 이걸로 해당 옵션으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림이 제가 안 넣네요. 이제는 다시 메쉬가 아니에요. 우리가 메타휴먼을 넣었죠. 그 아래. 메타휴먼인 거예요. 메타휴먼에서 메타 선택한 후에 잘 옆에 디테일 창 보면 잘 보셔야 돼요. 차일드 액터 컴포넌트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 하위 액터에 차일드 액터 템플레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아래 라이브 링크라는 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얘가 살짝 아이들 상태처럼 조금 살짝씩 움직입니다. 살짝. 그리고 나서 컴파일을 해줘야 돼요. 왼쪽 상단에 노란색으로 물음표가 있을 거예요. 컴파일을 해주셔야 돼요. 컴파일이라는 거는 얘는 어차피 이제 010101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그런 언어를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우선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얘 언어로 바꿔주는 작업인 겁니다. 얘한테 우리가 이런 작업했으니까 네 언어로 번역을 해줄게. 그게 컴파일입니다. 그래서 컴파일 해준 다음에 세이브. 이제 메타 휴먼 옷을 만들 때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다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이제 그거를 언리얼에서 이제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봤을 때 팹이나 이제 그런 데서 등록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만들어서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블렌더라든지 마야라든지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제가 다 경험하지도 못했고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걸 상황을 본 게 아니라 가지고 말하기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긴 하네요. 그래서 메타 휴먼 옷이 잘 제작되면 방금처럼 되게 좋고 하긴 한데 사실 그렇게 외부 프로그램에서 뭔가 불러와가지고 한 번에 딱 잘 된다.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진 않아요. 조금 약간 테스트베드라든지 조금 문제점 인식하고 좀 거쳐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좀 깨달음을 얻고 조금 이렇게 고치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본 게 아니라 가지고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진 않네요. 근데 저도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언니를 하면서 정말 많이 겪는 왜 똑같이 했는데 얘는 되고 왜 나는 안 돼? 방금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잘했잖아. 근데 진짜 마지막에서 이게 하나가 안 돼. 근데 저게 알고 보면은 찾아보면은 옵션 하나가 뭐가 되고 안 되고 차이예요. 언니는 그런 게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어를 하신다면 굉장히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 오프라인 오신 분들, 온라인 하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오프라인 오셔서 교육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왔어요. 저는 못 끝낼 거라는 것도 조금 해서 못 끝내면 내가 다 붙잡고 못 가고 내가 다 가실 때까지 안 보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시간에 다 끝냈어요. 언니를 아셨어요? 하기 시작하시네. 모르셨어요? 언니를 아셨어요? 언니를 아셨어요? 이제 언니 아셨어요? 언니 아시겠죠, 이제.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사실 이해를 하고 나면. 근데 만약에 오늘 수업 과정에서 뭔가 하나만 좀 알고 가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이런 옵션 체크 같은 부분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그 로드맵이에요. 로드맵. 내가 뭐 클라이언트가 됐든 내가 뭔가를 만들기로 했었을 때 그 로드맵. 언니를 켠다. 프로젝트를 만든다. 그 레벨을 만들고 그거에 필요한 프롭들을 구한다. 그래서 그걸 블록 아웃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그걸 꾸미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제작하든지 구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붙여가지고 내 컨텐츠를 만든다. 이 로드맵이 가장 사실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언리얼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얘가 목적이 명확해요, 그냥. 명확한데 언리얼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얘는 게임 엔진이 될 수도 있고 뭐 영상 엔진이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래밍 엔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외운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만약에 언리얼을 하신다면은 외우기보다는 내가 정리를 한다는 거 하고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신 다음에
그걸 좀 노듬해 갖고 차근차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